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오늘은 미국 자동차 세상 얘기 한번 해보고 저 관심 있는데요. 많아요. 관심. 관심 많잖아요. 네. 그래서 또 했는데요. 요즘 자동차를 새 차를 좀 사고 싶더라도 새 차가 나오지도 않고 네네. 너무 오른 것 같고 맞아요, 막 맞아요. 이래갖고 좀 속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자동차를 오래 타시는 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네네. 물론 그래도 많이 사죠. 네네. 그렇지만 물가도 오르가고 리세션에 대한 걱정. 네네. 그러니까 뭐라도 소비를 좀 줄여야 되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의 시기에 연식이라 그러나 사용 연한이 네네. 평균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의도치 않은 거네요. 의놓지 않은 거죠. 2021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이 지금 12.1년으로 났습니다. 되게 오래 타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평균 연령이 이렇게 늘어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보통 카즈라는 건 수용차거든요. 네. 보통 13년이 되겠죠. 아. 그 라이트 트럭은 경트럭이라는 것들이죠. 네. 예, F150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11년에서 12년 사이 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평균 어떤 연령이라고 어허.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개인한테 또 물어봤어요. 보유 기간이 8년 정도 네네. 보유하는 거 되겠고요. 64% 정도는 5년 미만 보유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줄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중고차까지 나이를 합쳐 보니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는 네, 거구나. 돌아다니는 차의 평균 나이가 네네. 12.1년이 되겠고요. 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타고 있는 사람은 8년 정도 한번 차 사면 네네. 8년 정도 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타느냐? 네. 자동차가 내구성이 개선된 게 가장 큰 요인 중에 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자동차 생산이 차질이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 웬만한 인기 차종 지금 하면 내년에 받잖아요. 맞아요, 지금. 맞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바로 말씀드렸던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죠. 물론 테슬라는 예외예요. 네. 그렇지만 나머지는 너무 올라가고 지금 반도체 칩 때문에 올라간다 보니까 얘가 떨어질 수도 있는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요. 네네. 그리고 특히 중고차 같은 건 너무 올랐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버블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가격이 평균 가격이 38,000달러가 팬데믹 이전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 47,000달러로 거의 한 30%가 올랐다는 거죠. 네네. 2년 동안, 2년 반 만에.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동차는 어찌됐건 큰 고장 안 나더라도 소모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브레이크 패드라도 갈아야 맞아요. 되고 엔진 오일이라도 갈아야 되고 예를 들어 수많은 소모품들은 있다는 거죠. 고장이 아니라 소모품, 그쵸. 배터리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더니 소모품은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 운행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리가 필요하고 부품 교체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흔히 오늘 주제는 제가 처음에 인트로를 많이 했지만 자동차 부품주가 소위 경기 방어주로 분류된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아니, 오래 타긴 타야겠고 지금 당장 살 계획이 없으니 네. 장고장 같은 것들은 그냥 부품 바꿔서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그렇죠. 미국은 자동차가 필수로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리가 약간 지연될 수 있더라도 결국은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품 수요 같은 것들, 그러니까 부품에 관련된 매장, 그런 것들은 점포들은 좀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임의 소비재가 맞아요. 네네. 임의 소비재가 맞아요. 우리가 그쵸. 분류상으로 보면 네. 다만 오히려 부품이나 이런 하는 것들은 실제로 보면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보는 게 맞다라는 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대형마트 가면은 되게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기껏해야 와이퍼는 있더라, 맞아. 와이퍼 있어요. 와이퍼는 본 적 있어요. 왁스 있고 정도 있죠. 그러니까 와이퍼 있고 왁스 있고 뭐 세척제 있고 그다음에 방향제가 있죠. 그렇게 많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가 잔고장이 났을 때 필요한 부품은 거기서 절대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없죠. 미국은 그러면 그런 부품들을 파는 뭐 매장이 있는가 보네요. 그게 있죠. 그게 오늘 보여드릴 것이 오토존, 어드밴스드 오토파츠, 아. 오릴리 오토모티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죠.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제뉴인 파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자동차 부품 유통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를 보면 자체 그 3자 브랜드도 있겠고요. 네네. 어떤 것들은 큰 것들은 자체 브랜드를 가갖고 PB 상품들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것들이 이런 그러겠네.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것들의 최근 1년 동안의 어떤 주가의 흐름을 보여드리면 어드밴스 오토전 같은 경우가 최근 1년 동안 40% 올랐고요. 오릴리 오토모티브가 10% 올라갔고요. 제뉴인 파츠가 4.6%. 어드밴스 오토파츠는 약간 떨어졌어요. 네. 16% 떨어졌고 S&P 11% 떨어진 것이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어드밴스 오토 파츠를 제외하고 그 자동차 부품주 이런 매장 갖고 있는 애들은 네. 시장 대비 선박이 아니라 그냥
다 안 좋은데 본인들은 올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어허. 네, 그래서 시장보다는 선방했고 오히려 좀 플러스 난 것도 있다라고 그러니까요.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죠. 리세션 시기에 또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이 오늘의 메인 주제다. 그러면-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팬데믹을 제외하고 네. 과거 리세션 때는 어땠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리세션이 가장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리먼 사태 때잖아요. 네네. 2007년에서 2009년 동안에 이 기업들이요, 바로 말씀드렸던 자동차 부품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튼튼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모건 스탠리죠. 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도 우연히 얻어 걸리는 거죠. 모건 스탠리에서 딱 얘기를 하니까 제가 찾아봤어요. 네네. 당시 지수가요, 기억하시겠지만 순간적으로 50% 60%가 맞아요. 떨어져서 절반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오토전, 어드밴스 오토파츠 그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가치를 유지하거나 네. 아니면은 하락도 좀 적었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 1월부터 그때 올라가다가 이제 막판에 떨어졌는 건데 네. 그때부터 2010년 5월까지 봤더니 제일 밑에 S&P 500이 24.5%가 떨어졌거든요. 네. 그 당시에 오토전은 62%가 올랐어요. 물론 그 처음에 리세션 때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빨리 회복했다는 거예요. 덜 떨어지고 빨리 회복했다는 거예요. 오릴리 오토모티브가 그 당시 52%, 어드밴스 오토파츠가 39.8%, 제니온 파츠가 그 당시에 마이너스 16%. 그래서 약간 차이는 나지만 어찌됐건 S&P 500보다 훨씬 더 오히려 플러스가 많이 났거나 하락폭이 적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네. 것도 보니까 네. 뭐 시기에 따라서 네. 어떤 기업은 뭐 때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그렇죠. 기업은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르기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좀 기업별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기업별로 한번 좀 나눠 설명해 네, 주시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를 한번 제가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네.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가 상대적으로 좀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것들, 네. 그리고 특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익 증가율이 계속 나오는 것들, 이익이 네. 계속 늘어나는 그쵸. 거. 그거 조금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 스타디 하시려고 그러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주가에 대한 목표 주가가 괴리율이 높거나 높은 거. 투자액이 높은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마진율이 유지되거나 높은 거 이런 거 다양한 시각으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각자 찾으면 되겠고요.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과 EPS 주당 이익의 성장치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 네. 좀 이따 네 종목만 딱 보여드리면 올해 들어서 결국은 어드밴스 오토파츠가 25% 떨어진 반면에 나머지들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건 분명하단 말이죠. 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포워드가 12배에서 18배.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 이것만 보면 어드밴스 오토파츠가 제일 저렴한 거라고 보시면 그쵸. 되고요. 나머지는 시장 평균 대비 오히려 약간 비싼 정도. 왜냐하면 시장 평균이 지금 16배 정도 레벨이거든요. 네네. 조금 그보다 약간 그 언저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주당 이익의 증가율이 지금 오릴리 오토모티브가 6%고 나머지는 13%, 21%, 14%. 그러니까 지금 올해 보면 오토존이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네네. 딱 보면 이익 증가율이 21%. 그리고 PR은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평균 수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오토존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도 이런 수치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익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겠죠. 네네, 그렇죠. 이익이 증가하는 거 그런 것들 항상 여러분들 유념해서 보셔야 될 항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세 개는 말씀드렸던 그런 그 제니의 파츠 제약은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매장도 거의 비슷해요. 네네. 똑같이 시계에서 그 전문 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마트. 오토존이나 신차랑 애프터 마켓용 자동차 교체 부품 및 액세서리 소매 유통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배터리나 베어링, 벨트, 샤시, 엔진, 퓨즈 등등등등 다 같은 거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게 이거는, 없네요. 네, 자체 브랜드가 올 데이터 브랜드가 있다는 거죠.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마트인데 이런 걸 파는 어떤 마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네. 딱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어드밴스 오토파츠 거의 똑같은 겁니다. 네. 애프터마켓 부품 유통 업체라고 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의 똑같죠. 액세서리, 오일, 엔진 부품, 브레이크, 배터리 등등 차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생긴 거의 똑같잖아요. 이거 이름만 바꿔서 그렇죠. 똑같잖아요. 그러네. 되게 비슷하네요, 그냥. 그리고 오릴리 오토모티브도 똑같습니다.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거 전문업 DIY, 뭐 D와 다이라고 요즘 많이들 네네. 하잖아요. 네. 그런 거 사람들 위해서 물건들을 갖고 갖다 파는 거 되고요. 똑같고요. 제뉴인 파츠가 약간 성향이 다른데 얘네들은 그런 매장도 갖고 있고요. 네. 자기는 브랜드가 나파라는 게 있어요. 나파. 나파라는 거 보면 많이들 아실 겁니다. 나파 엔진오일 뭐 그런 식으로 다 써요. 자체도 있고 요거를 유통하는 걸 전국에 유통하는 것들에 얘네들이 더 많이들 하고 있어요. 사무용, 컴퓨터용품까지 다 하는 거죠. 오. 그래서 이거는 훨씬 그 분야가 넓습니다. 제뉴인 네네. 파츠가. 아하. 그렇지만 이 세 개, 네 개가
결국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파는 자체적으로 아까 제뉴인 파츠라는 브랜드 쓰는 게 아니라 나파라고 똑같은 거 여기 갖고 있잖아요. 매장인도 다 매장을. 똑같잖아요. 네. 매장은 나파라고 하면 미국에 계시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어허. 딱 이런 거가 딱 지금 비슷한 것들이지만 약간 제뉴인 파츠는 약간 다르고 나머지 하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네 가지 기업을 보면서 사실 그냥 느낌만 뭐 네. 제가 재무 구조를 파악한 건 아니니까요. 느낌만 보면은 오토존 어드밴스드 오토 파츠, 오렐리 오토모티브 다 비슷한데 네. 제뉴인 파츠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도매까지도 네, 하는 네. 거니까 네. 제뉴인 파츠가 좀 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건 내 생각이고 네. 월가에서는 그러면 이 종목들 가운데 무엇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월가에서 요즘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제가 봤을 때 오토존입니다. 오토존. 오토존이에요? 오토존이요? 왜요? 오토존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합니다. 특히 오토존은 주가 자체가 비싸요. 아. 이게 워낙 네네. 비싼 주식인데 아, 2,000달러가 예. 넘어요. 그래서 맞아요. 오토존은 항상 주식 분할을 할 때도 항상 나오는 거예요. 이거 주식 분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네네. 얘기할 때로 많이 나오고요. 실적이면 실적. 네.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야기래들의 뭐 어떤 경쟁력, 가격 결정력도 얘기할 때 보고 상당히 이 오토존은 여기저기서 분류할 때 보면 많이 분류돼요. 그래서 선택이 되는 주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토존을 여러분들 그 와중에서 보면 저 자신도 제일 많이 들어봤던 회사. 아하. 오토존 오늘 한번 대표적으로 갖고 왔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 조금 더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설명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무작정 따르게 한번 소개할까 말까 하는데 아직 바빠서 못했는데 네. 포뮬러 1도 상장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포뮬러 1도 주가가 괜찮을 거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이죠. 맞아요. 포뮬러 1도 사람들 많이 들어 구경 갖고 뭐 이런 분위기죠. 그리고 요즘 뭐 포뮬러 1이 아마 그 시청료 재계약 기간에 네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흐름이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여튼 오토존이고요. 목표 주가 평균 한 2,200달러 정도 나고요. 흥미로운 것은 6월 이후에 봤을 때 보면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리거나 오히려 요즘 그런 데가 없잖아요. 없는데요? 목표 주가 와. 올리거나 투자기는 올리는. 그래서 얘 모거스탠리가 딱 이때 6월 16일 날 투자를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모거스탠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검색할 때도 보더라 딱 튀어나옵니다. 지금 모거스탠리가 중립에서 매수로, 골드만삭스도 중립에서 매수로. 그러면서 목표 주가도 2,296달러, 2,400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이 기업들에서 정확히 뭐 아는 바는 없고 큰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오토존은 자주 봤고 나파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근데 하여튼 오토존이 그 와중에서는 가장 많이 지금 선호도가 높다더라까지는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진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꼭 한번 봐야 된다. 네. 그것만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는 그냥 대체로 완성차 업체에게 납품하기 때문에 신차가 발매가 돼야 자동차 부품주가 좋아지는 거고 우리나라와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다. 그렇죠. 네, 네. 언어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동차 정비소라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해외에서는 뭐 자동차 정비소 허라지 뭐 엄청 많죠. 흔한 직업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가게들도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개념으로 보면은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쪽의 매력을 여러분들께서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워낙 미국 자동차의 연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영스타와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